안녕하세요. 여기인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윤치호와 김교신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은 굉장한 독립운동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윤치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윤치호는 일본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일본은 빛이 기쁘고 행복에 극복된 동양의 파라다이스였다. 윤치호는 미국 비견으로서 양심적 교사 스스로 존경을 미쳤다. 윤치호는 백인의 공을 봉기하고 백인을 쫓아낸 뒤 능가하며 은밀히 역마했다. 그리고 윤치호는 풍속, 도로, 주거 모든 점에서 조선은 가난하고 침체한 문명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은 중국인의 인여심도 일본 같은 기사전도 우리가 인정 용기도 없는 민족이라고 했다. 윤치호가 세계 다스린 것이 아시아의 보수주의 아니면 유럽의 진보주의 청일 전쟁에 추이 주목을 하면서 일본 간섭이 조선에 대한 축복이 아닌가라고 말하겠습니다. 윤치호 이러한 자기 민족의 징벌적 단죄와 늘 신분적 자기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비문명국과 서구에 배우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은 알 수 없을 표였습니다. 일본은 이 일본이 개봉 이걸 잘했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윤치호는 조선을 문명화시키려 했다. 문명화시키려 했다. 그리고 윤치호는 독립운동을 했어요. 수제표와 함께. 그래서 84년에 갑신 서대표의 사람과 함께 이 의학이 되었고 독립신문을 반했다고 합니다. 주권 독립운동이었어요. 윤치호는 독립운동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또 주필 사장을 또 하긴 했어요. 민중의 존재를 엄중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중 국민이 존재 정치가 움직인다라고 말했어요.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는 다시 주도 제안하여 중주 개편을 했다. 윤치호라 말했듯이 내지 외교 전쟁 운동 총 얘기하면서 유도하고 있었다. 황정시대 불경과 어동 민주주의는 주장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 중요했다. 독립협회 이씨 타도를 위해서 윤치호 대통령 운입하는 익명성 사건은 타도를 깼다. 초세대 독립과에서 그것을 유지한 기술을 배울 것이다. 보호조약으로 윤치호는 외국 참 사임으로써 일본 통감 주는 외국의 관련적을 사기 자기 입장을 선에 그었다. 민족 사상을 고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독립운동을 또 조직했죠. 이제 미국에서 안치호가 또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누구더라? 그분 있었는데 그 윤봉길로 사람 비슷한 사람인데요. 이봉창 의원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봉창 의사도 맨 처음에 일본이 되게 좋아했대요. 일본이 되게 해가지고 일본이 되기 위해서 막 일본을 되게 편했대요. 그래서 일본 황제에 갔는데 조선 편지를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이제는 그것에 질려가지고 거기로 가게 됩니다. 어디 가면 이 임시정부에 있는 상해로 가서 이제 같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굴 일왕 죽인다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실패는 됐지만 유명해서 도시락폭탄을 유명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윤치원 선생님도 굉장히 그 상당한 옛날 조선에 되게 가난했고 그랬지만 그런 것도 봤기 때문에 우리 민족국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친일파적으로 민족 사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 독립운동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사명도 같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윤치 선생님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이거 진짜 우리가 민족관이 무엇인가? 이 민족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리를 사살했잖아요. 그죠? 사살했는데 그 아들이 친일파에게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을 때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악한 짓 하면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끝까지 지켜야 되나? 우리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김교신의 신앙과
기독교입니다. 김교신은 잘하네요. 김교신이라는 분은 임신 1901년 4월 2일 함흥 유교에 태어났고 함흥 농립학교를 갔고 3년 일본을 건너갔고 320년에 일본에 가서 기독교를 고침을 간주를 통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지문의 간주를 통해서 그걸 또 연구가 되었고 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누구죠? 그 팔복 할아버지도 이런 영향을 주셨어요. 팔복 할아버지 일본에 육지문화 간주를 뭐 따라했다. 제가 저 조명할 건데 저번에 예전에 다시 한번 조명할 때 육지문화 간주가 누구신가? 이 육지문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해서 이제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살아가시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교신이라는 분이 이 교회가 없다는 것을 되게 중요시해요. 교회가 없다. 교회 없고, 그래서 부터는 사람이 하나님을 비롯한 여정의 신앙의 의미가 율법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독일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켰고요. 우체만 간접 또 이걸 통해서 종교 개혁을 또 이제 일본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제2의 종교 개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만 신앙을 관철하는 프로테스탄트 논지 기울과 첫째 만인 제사장주의. 모든 사람이 제사장을 합니다. 목사 사역자나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 그럼으로 인해서 그 특별한 특별한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면 모든 사람이 제사라고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적인 기독교 우리가 교회에 또 그걸 말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일본이 또 그런 무교에다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 봤을 때 무교를 했을 때 이 김조치 참 호탈한 거는 감리교 장로이고 막 이게 있잖아요. 감리교 장로이고도 침례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럼 분표 같은 거 또 나는 그런 것도 되게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또 있고 부흥회 지표적인 우리가 또 통통적인 그 있잖아요. 가을 부흥회, 여름 부흥회. 그래서 모여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갈 겁니까 안 갑니까? 학교를 가는 거 위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뭐지 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그때만 게 아니라 진짜 날마다 하는 일이어야 되는데 그때만 굉장히 위험스럽지 않다는 걸 다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 김교신 분을 보면은 이 교회 안 얘는 크리스찬, 이 처치인 크리스찬, 처치 안에 교회 안에 크리스찬 매일 주일 봉사하고 수요예배 금요일 맨날 하면서 세상과 약하시다. 그러나 세상 안에 있으면서 빛과 소금을 내는 그 최선을 다하고 성공적인 그런 것들 보면서 요즘에는 많이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예전에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깰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 전통적인 기독교 관점이 깨지고 이제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칼빈이 그랬죠.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요즘에 메타버스라고 AR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 알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삶이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